보시면서 아 얘는 뭔데 나와가지고 이러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유튜브를 보면요 사람 주눅 들게 할 수밖에 없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오늘은 에르사츠 CTO님 모시고 포트폴리오 엿보기 콘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민경석이라고 하고요. 일본 공대 국비유학 시스템으로 그 나고야 공업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일본의 노이즈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3년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올라라는 서비스를 하는 그 에르사츠라는 팀에서 를 공동 창업하고 CTO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 에르사츠 CEO님도 국비지원으로 가셨잖아요. 네. 어떤 경로로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옛날에 그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일본은 모리 총리 시절에 일본은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좀 일본의 젊은이율을 올리고 싶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를 늘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일본에서 어떤 그런 선진 기술을 좀 배워온 인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익관계 하에 한국에서 100명을 선발을 해서 매년 일본의 국립대학의 이공계열로 보내주고 이제 그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한 일 양국이 반반씩 담당하는 뭐 생활비까지요? 네, 한 달에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 짱이다. 좋은 시스템인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9기생이고 이제 CEO 형이 8기생인데 20기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후 유학생보다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새로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거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보들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좋은 기회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표지 없이 시작을 했는데 네. 원래 표지가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따로 있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모교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1일 강사로 나가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썼던 이제 마테리얼을 가지고 와서 이게 제가 밤을 새서라도 한국어로 다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왔어야 됐는데 중간중간에 일본어도 좀 있고 표지도 없고 완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네, 일본어 중간중간에 좀 번역 부탁드릴게요. 네, 중요한 단어 같은 네, 거는.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저희 학교 신강당에 있는 전시 패널인데요. 보시면은 원래 저희 학교 강당이 이런 약간 모더니즘한 느낌의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허물고 이렇게 다시 지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 그 딱 로비에 이런 벽이 있는데 이 벽을 꾸밀 장식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그 건축과 학생들에게 좀 공개 모집을 해서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짓게 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이제 그 나고야 근처 지역의 브랜드의 목재를 써야 되고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한은 4개월. 이 4개월 뒤에 이제 개관식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라이노 그래스호퍼를 엄청 좋아하는 또 일개 학생이었다 보니 이제 핀터레스트나 구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컨투어. 네, 컨투어. 네, 이런 게 내가 한번 리얼로 지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죠.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는 거냐? 장난하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다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 지역 브랜드의 목재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카탈로그를 쭉 보고 있는데 그 계단 손잡이에 쓰는 이 원형 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목재 회사랑 뭐 친분이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재고가 많다. 그러길래 그럼 이걸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벽면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이 출입구고 이쪽이 이제 내부인데 이런 식으로 45도로 커트를 해서 이 봉들을 엄청 많이 이제 벽에다가 끼워 놓으면 자연광을 받는 부분은 밝게 빛날 거고 자연광을 못 받는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어두울 테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그 문양을 만들어 보자. 무슨 글씨예요? 이거는 마루보라고 원형의 봉이라는 한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컨셉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톱니바퀴와 그 배경에는 어떤 일본 전통의 그런 물결 무늬를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톱니바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45도 커트한 면의 그 차이로
밝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눈에 띄게 해주고 있고, 이 물결 모양 같은 경우는 이 원형 봉의 길이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느껴지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학교 로고인데요. 그 로고의 외접원 이런 거를 따가지고, 또 저희 학교가 공업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업하면 톱니바퀴라는 굉장히 그 학생다운 컨셉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 이게 저는 사실은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인데, 저는 뭐 이 로고를 그대로 갖다 받고 싶었어요. 약간 오버사이즈 해가지고 약간 그 하버드나 이런 미국 명문 보면은 막 그 자기네 깃발에다가 로고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뭐가 됐든 좀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쵸. 이 로고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때는 뭐 게임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딱히 활용할 때는 아니었어서, 그때는 진짜 라이노, 그래스호퍼, 3ds max, V-ray 이렇게 해가지고 렌더링 공부도 좀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여러 가지 패턴의 그런 렌더링을 만들어서 패턴을 검토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약간 다빈치 코드 마냥 이게 111주년 기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줄에 뭐 111개 봉을 꼽아놨다, 뭐 아니면은 요 곡률의 반지름이 111m다 라든가, 뭐 이 톱니바퀴의 뭐 진짜 잘했다. 그 톱니의 개수가 다 합치면 111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게 됐죠. 이건 지금도 있나요? 요거 지금 있고요. 비행기 타고 나고야로 가셔서 나고야 공업대학 정문을 이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이 강당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연구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뭐 학생이니까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콘크리트 벽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기초를 어떤 식으로 붙이고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다이어그램이나 도면을 만들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이거를 벽에다가 하나씩 다 시공을 하는 게 불가능해서 이거를 땅에서 조립을 하고 벽에다가 붙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와 또 그 벽면이 버틸 수 있는 구조적인 무게 같은 거를, 이제 이런 거는 그래스호퍼에서 그 부피가 나오잖아요. 그 원형 봉의 부피가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밀도 곱해서 이게 하나의 파넬에 뭐 이제 중량이 어느 정도다 라는 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잘했다. 이제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고, 네, 그런 거를 했었죠. 데이터 분석적인 방식을 이제 그래스호퍼로 풀어낸 사례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게 이제 파라메트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 하나하나를 다 이제 계산을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 네. 진짜. 그래서 이제 개수와 길이가 나왔으니까 뭐 견적 같은 것도 단가 물어봐서 네,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은 딱 맞췄네요, 거의. 그쵸. 250만 네, 원인데 242만 원이니까 이게 근데 사실 거의 재료비였거든요. 거의 재료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또 학생들이 후배들 불러다가 했어야 됐고, 뭐 작업 일수는 뭐 5일이 필요한데 후배 6명 부를 거고 뭐 이런 걸 했었죠. 5일 만에 만들었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잠 안 자고 5일인 거죠. 네. 120시간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재료비로 다 들어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땅에다가 놓고, 이제 제가 그 라이노 상에서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를 몇으로 하고 길이가 몇 자리를 써야 되고 어느 방향을 바라보게 해야 돼 라는 거를 도면으로 해서 친구들 다 나눠준 다음에 이렇게 지면에서 가 조립을 하고, 그거를 이제 여기 붙여주는 것만 업체에서 좀 도와주셨죠. 6명이 아닌데요, 근데? 6명일 줄 알았는데 같이 하던 이제 후배가 인망이 좋아가지고 그 후배를 보고 또 다른 후배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건축학과에서 근데 자주 있는 일이죠. 그쵸. 여기도 이제 시다 마스터 그런 게 있나요? 시다 마스터요? 있지 않아요? 어떤 시다? 어떤 마스터? 예를 들어서 내가 네. 2학년이면은 네. 1학년 신입생 1명 잡아서 네네. 너 내 시다를 해라 이래요. 네네. 이제 걔는 내가 이제 걔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 있을 때 와서 도와주면 네, 밥 사주고. 밥 사주고. 그리고 또 과제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역으로 도와줄 때도 있고. 그런 거를 최대한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걸 안 했거든요. 진짜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가 되죠. 그렇게 해서 선후배를 잘 인맥도 되고 하니까. 알아놓고 했으면 더 발전을 했을 거고, 그랬으면은 앞에다가 6명이라고 안 쓰고 한 20명이라고 썼겠죠. 제가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좀
그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공식적으로 설계는 제가 아니고요. 저는 검토 단계에서 이제 참여를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천에 그 특전사 부대가 있어요. 이게 원래 송파에 있었어요. 제가 딱 군대 갔을 때 저는 뭐 특전사를 지원을 한 건 아니고 논산에서 특수전 사령부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가지고 여기는 뭔가 하고 갔는데 특전사였던 거예요. 이제 부대가 이사를 한다고 해서 그 이사를 가는 이천의 신 건물에다가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잡혔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인트라넷에 14박 15일 휴가 준다고 역사관 설계병 모집합니다 이런 공고가 올라왔었는데 대박.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갔는데 이제 완성된 역사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떤 컨셉 메이킹하고 조닝 정도 단계에서 제가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좀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 시설 특기인 분들은 이런 거 보면 아시는데 다른 군인 분들은 보면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들어가면은 뭐 얼만큼의 공간감이 되는데 이런 거를 전혀 감을 못 잡으시니까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저희 학교 이제 1학년 수업 때 그 근대 유명 건축, 근대 거장의 건축을 뭐 캐드로 그리고 또 뭐 3D 모델링을 해서 렌더링을 해봐라 뭐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건축 배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빌라사보아 도면이 나오긴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누가 이렇게 그 게임화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화면이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에 퀘스트 3D라는 소프트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어떤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건축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시족격인 게 퀘스트 3D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요거를 보고 제가 빌라사보아를 이해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서 그 당시에 또 딱 이제 유니티랑 그 언리얼 엔진이 개인한테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게임을 한번 만들어서 그 간부들을 보여드리면 이해를 하기가 쉽겠다 해가지고 유니티로 이런 게임을 만들게 됐죠. 지금 보면은 퀄리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바닥 보면은 나름 또 반사각도 있고. 네. 그래서 전시물이 뭐 어느 정도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전시물의 패널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고요. 이제 그거를 경험으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 쿠마켄고 사무실이랑 반시계로 사무실 이렇게 딱 두 군데 썼었어요. 그 제가 뭐 그때 엄청 그러니까 너무 자만했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가 그래스오퍼도 하고 나야 뭐 영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는데 뽑겠지 이러면서 그 두 군데만 심지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인턴도 안 간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그 사무실 가고 싶다 하면은 인턴은 한 번쯤 가잖아요. 가서 사무실 분위기 보고 좀 사람들이랑 말도 트고 하는데 뭐 이건 그런 것도 안 했으면서 그냥 포트폴리오만 뭐 메일로 이렇게 띵 보내놓고 아 뭐 연락 오겠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 반년 무직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내 포트폴리오가 뭐가 문제였나. 그래서 이제 아 생각을 해보니 그 당시 이제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 활용해가지고 막 그 볼륨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런 포트폴리오를 짰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타이밍에 나만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아 그럼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건축에 활용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좀 게임 엔진을 파봐야겠다. 해서 그 반년 동안 이제 언리얼 엔진을 좀 그 유튜브나 구글 같은 거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해서 이게 제가 그 과제로 했던 주택인데 요거를 언리얼 엔진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포트폴리오에다가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었어요. 이 링크를 누르면 드롭박스로 가게 돼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하기 전에 뭐 깔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실행을 하시면 뭐 W로 앞으로 가고 A로 뭐 옆으로 가고 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창업을 하기 전까지 몸담고 있었던 노이즈라는 데 이제 네, 합격을 하게 되죠. 노이즈 아키텍처에서 3년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3년 조금 넘게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담당을 했던 프로젝트가 주택이었거든요. 저희 하우스 인 토도로키라고 도쿄 토도로키라는 곳에 있는 주택인데 이런 주택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미니멀하게 좀 구성을 해서
전형적인 그 일본의 음. 어떻게 보면 협소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색의 박스와 그 목재 재질의 박스로 이제 크게 구성을 하고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2층과 발코니를 연결하고 귀여운 다락 공간도 있고요. 이분들이 원하셨던 게 방은 무조건 작게, 거실을 최대한으로 크게라는 게 이분들 요청사항이라 애들도 이제 뭐 방이 크면 그 방에서 안 나온다더라. 애들 방 최대한 작게 해줘라. 우리 부부 방도 이제 우린 잠밖에 안 잔다 방에서 우리 방도 최대한 작아도 된다. 근데 우리는 짐은 많으니까 수납은 엄청 많아야 된다. 그래서 부부와 두 아이를 위한 그건데 또 애들이 스포츠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슈즈 인클로즈에 신고 이제 그 세탁실에서 좀 씻고 거실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거실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은 엄청 크게 해놓고 방들은 진짜 침대 하나 딱 들어갈 정도로 이 정도로 구성을 해놓고 그래서 이 회색의 그 볼륨이 그런 침실이라든지 그런 프라이빗한 메스고 이제 여기 주황색 볼륨이 여기는 발코니고 이제 여기는 요 밑에 있는 주황색 상자는 뭐 세면실이라든지 아까 창고라든지 그런 메스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 그 건축 가능한 그 사선으로 잘라낸 다음에 생겨난 보이드들을 이제 리빙으로 쓴다든지 로프트로 쓴다든지 그런 퍼블릭한 공간으로 활용을 했죠. 제가 이제 그 언리얼 엔진을 쓴다는 거를 해서 사무소에 이제 취업을 했다 보니 그래서 약간 처음부터 운 좋게 주택을 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건축주분들이 건물 짓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구나. 또 도면이나 모형을 봤다고 해서 어떤 집이 될 거라는 거를 정말 100% 이해는 못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이해를 하게 됐고 또 게임 엔진이라는 툴이 그런 면에서 어떤 건축가와 건축주 사이에 간극을 좁혀주는 그런 유용한 툴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피부로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그 소재를 조금 바꾸는 영상이 지나갔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RGB 값 같은 것도 이제 조금 바꿔가면서 진짜 취향에 맞는 색깔을 정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시공사 분들도 거기에다가 불러가지고 이제 뭐 이런 색깔에 뭐 이런 재질이라면 뭐 어떤 제품을 쓰면 좋고 뭐 그게 시공하는데 뭐 공사비가 더 들고 덜 들고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일본에서는 설계하는데 한 6개월 보고 이제 짓는데 한 6개월 보는 근데 이게 제가 들어갔을 때 9개월 있으면 완성이 돼야 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굉장히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게 되게 그 유효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게임 엔진을 활용했던 안건이다 보니까 약간 그 선들이 약간 마인크래프트처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기한 디테일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 약간 그런 면과 면이 바뀔 때 재질이 바뀌는 그런 너무 예쁘다. 게임적인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건축에서는 이렇게 두께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없애면서 면을 지나면서 이렇게 재질이 바뀌는 그런 디테일을 되게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시공할 때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목수분한테 맨날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목수분이 이제 어느 날은 자기가 어디를 실수를 했대요. 아 괜찮다고 이거 이 선 요거 한 점에 모여야 되니까 거기만 잘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요런 거 하고 이제 뭐 또 요런 데죠. 저렇게 칼같이 맞추는 게 네. 진짜 힘든 일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랑 여기도 그렇고 야, 여기 같은 진짜? 경우는 거기가 책상이 있는 데거든요. 예. 여기거든요.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목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910 아니냐, 왜 898이냐. 그리고 제가 이게 그 위에 합판을 12.5를 붙이면은 딱 910이 되기 때문에 898로 잘라서 그 기초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 엔진으로 구현된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깔끔하게 지나가야 돼서 그 숫자가 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했고요. 목수 아저씨하고 사이가 괜찮았나요? 근데 제가 또 운이 좋았던 게 저는 항상 이게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꼰대 목수 아저씨들이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랬을 텐데 이분들이 또 이런 거에 되게 흥미로워 하셨어요. 목수분들이 사실 자기들이 집을 다 짓기 전까지 이건 그분들 말씀입니다. 진짜 완성하고 입주하기 전까지 어떤 집이 될지 좀 기대를 하면서 공사를 한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공간상에 먼저 건축을 만들어 놓고 만들고 싶은 결과물은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의욕적으로 뭐 여기는 뭐 합판을 뭐
뭐 2장으로 돼야 되고 뭐 도면에는 하나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금이 가서 안 좋고 뭐 울릴 수 있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기본적인 디테일이지만요.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서로 정말 즐겁게 일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일본의 그 주택 특집이라는 잡지에 실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논고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집을 지어봤는데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라는 거를 쓰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디자인 컨셉의 변화로 이어지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게임 엔진을 통한 그런 인터랙티브성이 디자인 자체에 어떤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의식을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가 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대만에 있는 그 타이난시라는 데가 있어요. 타이난시의 타이난시 미술관 제2관이라는 데에 있는 설치 미술인데 이 미술관 자체는 그 반시계루 사무소에서 이제 의장 설계를 했고요. 동영상을 보면 건물이 나오진 않네요. 그러네요. 네네. 하라켄야가 그 사람이 네. 그 무지의 맞아. 성표 디자인을 임명한 그 일본 디자인 센터라고 네. 니폰 디자인 센터에서 NDC거든요. NDC의 이제 하라켄야 씨가 원래 이 미술관의 사인 디자인을 그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하시는 김에 여기 인스톨레이션도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제 건축 쪽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요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팀을 찾다가 이제 저희 노이즈한테 연락이 오게 돼서 이제 동등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그 미술관에 여기 지하 주차장에 있는 설치 예술인데요. 이런 원형 공간에 계구부가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단이 나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공간인 게 낮에는 이렇게 자연광이 들어오고요. 밤에는 또 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인공 조명들이 또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어떤 빛의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어떤 빛의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톨레이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노이즈와 그 하라켄야 씨의 어떤 컨셉이었어요. 매트한 흰색의 이런 플랫바를 쓰고 싶다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빛을 담아낼 수 있고 재미있는 설치 예술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하게 됐죠. 3D 스캔을 해서 이런 빨간색 선을 추출해내고 그거를 등분으로 이제 나눠서 거기에다가 철판을 배쳐 세운 다음에 걔네를 약간 회전을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등 간격으로 이런 막대기들을 세우게 되면 좌우로 움직이면서 볼 때 이런 지글지글거리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이 효과 이름이 있지 않아요? 그게 모아레 효과라고 예. 하는데 그 모아레 효과가 한 가지의 그런 비주얼 효과가 되겠고 이게 또 그 철판들이 조금씩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가 잘 보이는 곳이 있고 뒤가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밀감이 생겨나는데 그런 밀도감이 생기는데 그런 밀도감과 모아레 효과를 이렇게 합쳐놓고 봤을 때 이게 서로 어떤 그 시너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이제 게임 엔진으로 하게 된 거죠. 이게 게임 엔진을 안 쓰면 만들 수가 없는 디자인이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회전율이라든지 그 한 철판이 몇 도씩 이제 회전을 하는지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배치가 돼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래스호퍼로 다 구현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계구부의 이런 곡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브를 인풋 데이터로 하면 이제 위치와 길이와 이런 게 다 모델링이 자동적으로 되게 그런 식으로 그 그래스호퍼 스크립트가 짜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숫자를 바꿔가면서 디자인을 검토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시각적 효과를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 그게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뭐 모형을 만들면 스케일적인 차이가 또 엄청 나고 이게 실제 그 부지에 이 사이즈의 이 스케일감의 이런 설치 미술이 완성이 됐을 때 어떤 시각적 효과가 생길 거냐에 대한 검토를 이제 게임 엔진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또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속도도 차이가 있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적 효과가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뭐 30fps로 동영상을 만든다 뭐 10초짜리를 만든다 그러면 300장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한 앵글에서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앵글에서 이제 여러 옵션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정말 렌더링을 해야 되는 장수가 무한대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약간 인스타 성지가 돼가지고 그 대만 국민 여러분께서 자주 와주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그거 일개 담당자지만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네. 건축학과 학생들 또는 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거나 네. 그런 친구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면서 얘는 뭔데 나와가지고 이러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아량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저를 통해서 정말 그 유튜브를 보면요, 사람 주눅 들게 할 수밖에 없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학생분들에게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너무 잘하셨는데요. 학교 생활을 저렇게 놀면서 했는데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꽂혀서 그거를 열심히 파면 뭔가 이게 뭐 어떤 분들 눈에는 되게 허접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나름 이렇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을 나올 수 있고, 너무 걱정하거나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그런 관심 있는 분야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